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있어서 하루 휴일이 있고요. 이번 주에 사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폐장, 올해 증시도 5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수가 이제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2200선을 금요일 날 이제 회복을 했죠. 몇 차례 좀 줄달기 끝에 안정감을 좀 갖게 하는 2200선입니다. 미국 증시도 이전보다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연일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다우지수는 0.28%, 나스닥은 0.4% 올랐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주에 또 산타랠리 일정 부분, 우리도 일정 부분 산타랠리가 이미 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올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남은 연말보다는 이제 내년 연초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클 텐데요. 오늘도 또 시장 상황들 점검하면서 전략들 종목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마켓 시그널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을 듣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간의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데 이어서 시진핑 주석도 서명하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해서 1월쯤 이제 체결할 걸로 보이고요. 지수는 2200선 왔는데 이제 위쪽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면 될까요? 네, 얼마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시각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꺾일 시장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네.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 결실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좀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뉴스가 점점 불안하게 나오는데 쟤는 뭘 보고 저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다 분명히 합의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을까? 저는 트럼프의 재선을 이제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경기가 찌그러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고 얻을 만큼 다 얻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합의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을 계속 밝혀왔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지수가 2200p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역대급 저평가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오면 이래서 안 좋고 저 얘기 나오면서 저래서 안 좋고 그래서 안 좋은 이슈만 찾던 대표적인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매듭이 풀려가면서 긍정적 이슈들을 반영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잃을 거 없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빠져 있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갑니다라는 무의미한 예측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막 돌려 세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상단을 정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물론 과열이 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성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탈되는 여기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이슈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은요. 우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새끼손가락은 몇 번을 이제 고리를 걸랑말랑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소 불안감이 녹아져 있었던 새끼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약속할 것 같은데라고 이제 반응이 많이 모아졌죠. 지금도 만난다 안 만난다 서명이 있다 없다 재협상 가능성 뉴스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특히 문호신 재무장관 같은 이 코멘트를 보게 되면 아예 재협상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1월 초에 서명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코스피가 무역 분쟁 얘기에 얼마나 잔파도를 많이 탔어요.
뭐 기대감 모았을 때는 뭐 소폭 반등하다가 기대감 떨궈질 때는 많이 빠지는 시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작지만 꺼질 때는 크게 꺾이는 이런 대표적인 시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노이즈 하나가 접혀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드가 이번 12월 FOMC에서 아주 결정타를 날려줬죠. 우리가 흔히 기댈 곳이 없을 때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호재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언발을 오줌 누기 식으로 금리 내리니까 돈값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많이 이 시장을 녹여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럼 금리가 무한정 빠지는 게 호재냐?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진정한 호재는 경기 좋아지니까 금리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호재라는 겁니다. 리포트도 싸니까 사세요라는 리포트보다는 지금 싸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싼데 이거 올해 실적 끌어다 쓰면은 밸류에이션 부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리포트가 먹히는 것처럼 금리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밀립니다 라는 얘기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지만 진정한 호재는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가이드를 주는 게 진짜죠. 근데 아직 경기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시장이 아예 기댈 곳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럼 이제 밀리겠구나라고 표현을 받을 텐데 페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더 이상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릴 수도 없습니다. 라는 쪽으로 금리의 상당 부분 안정기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상승, 예, 상당 부분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달러만, 뭐 미페드만 마이웨이를 가는 그림에서 상당 부분 이제 안도감을 심어주다 보니 달러 강세 쪽으로 흐르는 힘들이 많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달러의 순매수 포지션이 크게 꺾였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상당 부분 강세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피대에 나오죠. 네, 그러면서 우리 원화도 요즘 우리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원화 가지고 뭐 1120원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시각 얘기하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저는 뭐 더 이상 뭐 원화 약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1,200원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 1,150원대로 떨어질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화 됐죠. 지난 금요일 날 1,160원에 마감했고 5원인가 빠졌죠. 금요일 날도 NDF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1,150원대 환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강세를 둔화시키면서 원화의 약세가 약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원화도 상당 부분 안정세를 띄어가다 보니 요즘 시장에서 누가 주도해요? 현물, 선물 수급. 외국인이 네. 주도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분명히 복귀합니다라는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무역 분쟁 얘기도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가 좀 둔화되죠. 지금 달러당 7위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앞자리 수를 좀 바꿀 걸로 보여지고요.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또 우리 시장에 주는 뭐 상관계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불만들을 얘기 많이 해요. 내 주식 안 올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종목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6,000원 종가니까 이거 이제 50대 1로 쪼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옛날 가격으로 환원시켜 보면은 280만 원이죠. 그럼 뭐 좀만 더 오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목표가 나오는 게 뭐 7만 원 막 이렇게 목표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옛날 가격으로 따지면 350만 원 부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소위 말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시가총액 2위 기업 하이닉스가 지금 95,000원 종가니까요.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시가총액 상단 20% 이상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꺾일래야 꺾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불만은 이 두 개가 다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 쪽으로 아직 확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돌려 세울 때는 이 현선물의 이 차익거래 발생되는 것처럼 가장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돌려 세울 때 제일 반응 빨리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이후 시장에서는 확산이라는 게 나오는 법이니까 우리 지금 확산 준비에도 무관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도 그 시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 팔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겠지만 다시 사들일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삽니다. 여기 그림도 나오죠. 반도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외국인들 아직 매수로 복귀한 거 없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단은 두 종목 쪽으로 몰려서 움직이지만 확산은 충분히 준비해야 될 이유가 존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총 비중하고 이익 비중하고 뭐 이런 그림 나올 때 이익 비중이 훨씬 높고 시총 비중이 훨씬 낮을 때 이때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이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익 비중보다 시총 비중이 더 높죠. 무한정 이 두 종목으로만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대한 시총과 이익 비중. 그렇죠. 예. 그래서 무한정 이 그림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확산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일 텐데 대만 증시가 뭐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겨먹은 곳이 사실 대만 증시잖아요. 30년 내 최고치입니다. TSMC가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놓고 봐도 우리 시장 꺾을 상황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거 지난주에 그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역대급 저평가 상황에서 그러니까 월드 인덱스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이 강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는 부분을 보여준 표였는데 여기서 이제 슬슬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요 과정에서 겨우 2200p 왔을 뿐인데 이거를 뭐 꺾어내린다? 이건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과열되면서 뭐 시장의 이격이 벌어지는 소위 말해서 과열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과열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의 시장, 과열을 더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다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포함해서 증시의 핵심 요인들을 몇 가지를 국내 요인까지 쫙 짚어주셨습니다. 우호적이라는 얘기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전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 시장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올해 남은 시장에 뭐 물론 배당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사고 팔고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월 효과가 또 있고요. 네. 내년 연초를 대비하면서 이제 전략들을 세우실 텐데, 예. 1월 효과 좀 미리 기대하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와 전략 또 종목 이야기 해주신다 그랬죠? 역대급 1월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올해 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과세 이 리밋이 이제 10억 밑으로 10억으로 떨어지죠. 이게 유예 기간이 3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러면 3월 말일까지 팔면 되잖아.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다 팔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번에 뭐 12억으로 만약에 이 종목당 12억을 안고 넘어갔다. 뭐 내년에 12억을 다 팔았다. 3월 말까지 12억을 다 팔았다. 이건 오케이. 그런데 내년에 일부 팔고 뭐 한 8억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4월 이후 장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양도과세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26일까지죠. 26일까지 10억 밑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별 이 투자자들의 수급은 매도가 우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해결의 빌미를 보이는 1월은 시장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은 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배당도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오히려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매력도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몇 가지 이 종목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반도체 빼고 요즘 시장 얘기는 못하죠. 요즘 주식 잘하는 사람은 계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있는 사람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주식 수익률이 시장을 비트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현물 가격이 빠른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거래가가 있고 스팟가가 있죠. 우리가 불리하게 볼 때 뭐예요? 스팟가가
고정거래가보다 밑으로 가 있으면 야, 이 고정거래가 또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최근에서야 반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고정거래가를 스팟가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고정거래가가 밀리지 않겠다. 이제까지 하향 나오던 고정거래가의 이 속도가 뭐 상당 부분 둔화되겠다. 오히려 상승 반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뭐 도래한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 가격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고정거래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뭐 나오다 못해 뭐 굉장히 좀 뭐 법률적으로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 강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아예 금지한다. 뭐 보유세 올린다. 뭐 이런 부분들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니까 지난주에 제가 은행주 코멘트를 드렸는데 은행주가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눌렸죠. 예. 작지 않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 뉴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들고 나왔는데요. 그럼 과연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아침에 대출이 절벽이 되느냐?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주담대 레벨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파란색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무한정 주담대가 늘기 시작하면 은행은 호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실이 쌓인다라는 이 우려가 가중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절벽이 된다? 이것도 악영향인 건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 절벽이 나오냐는 겁니다. 나올까요? 그렇지 사실 어렵거든요. 대출의 증가율을 떨구는 거지 대출의 총량을 뭐 시장으로 뭐 절벽을 만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되는 건 매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이 초기에 나왔을 때 우려감들을 많이 반영하기 마련이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마사지가 나오는 법인데 지난주 초반의 모습은 은행주들 우려감을 많이 반영했었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 부분 또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뭐 5%씩 나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지금 1.25% 시대를 살고 있는데 5%이 배당 수익률을 쳐다볼 수 있으면 뭐 시장에서 악영향이 추가적으로 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가닥을 잡는다. 소위 말해서 경기 하향 요인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겠죠. 지난주에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 반전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 올라올 거고 우리나라도 최근 인프라 얘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총 이 상위에 있는 시클리컬 업종의 시총 상위 주식들은 또 긍정적 이 영향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이 하나 뽑아내면은 화학업종인데요. 물론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니 뭐 이런 쪽들 뭐 순수화학 쪽에서는 어닝 잘 안 나올 겁니다. 갑자기 어닝이 잘 나오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스피의 상승 반전을 화학업종은 아직 거의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쓰자라는 거죠. 나빠지는 얘기보다는 반전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가 많아지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높아오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화학업종, 특히 뭐 컨버전스 성격을 띠고 있는 LG화학 같은 케이스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 LG화학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반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제 마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유주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복합정제 마진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 돼가지고 조금씩 빠지는 그림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과하게 빠졌죠. 지금 유가가 지금 10월 초만 하더라도 $50 초반에서 지금 $60까지 올라왔고요. 정제 마진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 갖고 들어와야 되는 원유가는 올랐고 마진폭은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정유주한테 불안 요인이었겠습니까? 근데
과도하게 떨어진 정제 마진은 반전하기 마련인 거고요. 과거 레벨에 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유주 이번 4분기 실적 분명히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겠지만 반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안고 갈 수 있는 이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클리컬 주식들을 한동안 안 보셨을 텐데 이제 시장에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가상위에서 뭐 반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골라낼 수 있는 대표주들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정유의 탑픽이면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나올 테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권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뭐 화학주와 정유주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뭐 간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네. 눈여겨 볼 만한 가운데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된다. 대표적인 경기주들의 대표값까지 얘기를 하셨고요. 종목에 관한 얘기 이제 확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차츰 이제 앞으로 얘기를 더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전략 한마디 정리해 주세요. 과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좀 커서 우려되는 시각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과열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식기 마련입니다. 급격하게 식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는 시장 예상하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